저한테, 누가 그래요. 선생님은,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을 때도, 왜 ADHD에 관해서는 좀 안 쓰시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힘든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ADHD일 경우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의 ADHD가 아이로부터 기인된 건 없어요. 부모로부터 기인된 건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수련을 시킬 때, 엄마나 아빠나 아이하고 더 밀접하게, 자주 이제 같이 있는 사람, 아이 육아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수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왜 저가 해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제가, 좀 많이 섭섭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HD나 아이의 경우, 피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아이가 좋아질 걸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아이를 안 데리고만 아이는 못 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다른 데 대한 상처가 아니고 저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ADHD나 이런 걸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두뇌가 좋아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잡아가고 나면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부모가 꺾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 셋을 놓으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격주로 와가지고 수련을 해요. 그 수련을 하는데 오늘 내가 너 가족 이야기를 영상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을 톡으로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톡이 왔어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ADHD 아이들이 정말 행동이나 과잉 행동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생도 있고 큰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저러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정말 유치원에 보내면 사회성 부족으로 아이들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오고, 주변 엄마들은 얘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아이가 실수를 하면 이 아이는 하여튼 엄마를 굉장히 이제 주변 엄마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알게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쪽은 친정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듣더니 어쨌든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엄마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테니까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워라. 엄마가 지지해 줄게. 이래가지고 친정 엄마가 너무나 용기를 주고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물론 아빠도 멀리서 서울에서야 그냥 강남 반북이라도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아빠가 뭐 여기 수련하러 오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이제 데리고 오는 아빠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모두가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정말 전폭적으로 아빠도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련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ADHD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예요. 간지럼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지거나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자들어져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 간지럼 증상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뇨증도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마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오늘도 수련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게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올 수 있는 날 뭐 일주일에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주 오면 격주로 오고 이제 늦으면은 뭐 3주에 올 때도 있고 4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올 때 그냥 나들이처럼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오는데 옛날 문자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응원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진심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되게 힘들게 하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랑하고 싶고 이러는데 화가 불쑥불쑥 나면 그렇게 사랑해지지를 않죠. 그래서 선생님 아이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사랑은 노력한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야. 너가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저 아래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올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애 데리고 와서 수련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정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뇨증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다 없어진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너무나 장남인데 저 동생 둘이 있거든요. 동생이 100일도 되기 전에 막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여기 왔었는데 많이 자랐어요. 이제 뭐 5살이 됐으니까요. 그 아이 형으로서 너무나 잘 돌고 ADHD라는 걸 알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가장 큰 거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정말 함께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아이는 지금 이런 게 왔네요. 제가 가끔 약 먹어도 안 낫는 신경성 두통이 있는데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은 4학년 아이가 엄마 만져준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두통이 낫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동생도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니까 뭐 유치원을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4학년짜리가 지금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생을 유치원도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돌봐주는데 그런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엄마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 정말 그때 선생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제가 다음에 보답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보답할 거는 너희들이 빨리 바로 일어서는 거야.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답이고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다른 보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어서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ADHD가 낫고 나면요. 간지럼 타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절대로 간지럼 안 타요. 어디를 만져도 뭐 간지럼 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아들을 가진, 그 가족들, 오늘도 수련하고 가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나갔는데, 카톡에 지금까지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정말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수련하다 보면 저절로 될 거라고 한 그 이야기가 정말 맞아요. 정말 진짜 우러나와요. 그리고 꽉 찬 그 느낌이 넘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봐도 내 아이, 다른 아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반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수련하세요. 그리고 ADHD 정말 간절하면 얼마든지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월등하게 다른 아이보다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지금 또 기운을 보낼게요. 수련하세요.